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목요 언론인 클럽과 CNB 초청 시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방석준입니다. 시청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목요 언론인 클럽과 CNB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 대전, 충남, 세종 시도지사 후보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서해안 시대의 주역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각 후보는 발언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와 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조 발언과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 각각 2분이 주어집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 만약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공표나 흑색 선전, 비방 등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언하시는 경우 후보자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규정을 준수하며 향후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후보자의 출마 계기와 후보자가 이끌어나갈 정책 방향 등을 들어보는 기조 발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로 2분씩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전면에 보이는 시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효율적인 시간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후보들께서는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김태흠입니다. 충남의 선택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충남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힘세고 노련한 뱃사공이 되어 충남 발전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저는 총리실 행정관, 충남 부지사, 3선 국회의원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동반자로 도정에 필요한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갖췄습니다. 저희 고향이자 평생의 터전인 충남의 발전을 위해 저희 모든 능력과 경험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12년 민주당 도정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당 도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충남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부도 공약만 남발했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충남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져오겠습니다. 저 김태흠이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충남을 대한민국 핵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충남 도민들과 함께 충남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충남의 아들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한 것처럼 저 김태흠이 도정 교체를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기조 발언입니다. 발언 시간은 똑같이 2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충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근래 충남 도민들 많으면 저 양승조에게 1등 도지사, 1등 충남을 많이들 말씀들 하십니다. 지난 4년간 220만 도민과 함께 참으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서 2,785개 기업을 유치해서 15조 2천억을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충남의 수출은 작년 1,041억 달러로 전국이 무역흑자액은 압도적 1위입니다. 또 축천원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IQ 준 충남, 어르신의 행복 충남,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도의 정책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해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광역 지방자치 최초로 행복교무시장을 마련했고 더 행복한 주택, 전국 최초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부터는 무상교복을 시행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버스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를 만들고 이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의 최고의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테이시 광역화 장애인 힐링센터를 만들어 더불어자산 충남을 목표로 해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인 충남 혁신도시 지정했습니다. 충남에 없는 충남 서산공항 건설과 KBS 방송국 설립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이 결실을 거둬들인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현역 문제를 완성할 책임이 저 양승재에게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남 서산공항 직결 문제, 서해선 서울 직결과 서산공항 완성, 충남 KBS 방송국을 완성해야 됩니다. 네, 두 후보자의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에 관한 후보자들의 견해와 해결 의지, 또 구체적인 계획 등을 살펴보는 공통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전 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모교 언론인 클럽과 CMB가 함께 자체적으로 발췌해서 각 후보에게 사전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공통질문은 사전에 보내드린 복수의 질문 가운데 토론회 전에 두 후보 측이 직접 추첨해 선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 공통질문은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2분의 답변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과 내륙 지역 간, 또 동서 지역 간의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의 불균형 발전이 심각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이 심각한 것처럼 충청남도도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은 북부권과 논산과 계룡은 남부권, 또 서산, 태안과 보령, 서천은 서양권, 또 홍성, 예산은 내륙권의 차이가 심각한 것이 충청남도정의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크게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는 다른 시도에는 없는 균형발전 특별위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위계를 통해서 예산, 공조, 부여, 청양, 태안, 홍성 등 이런 지역의 홍성은 아니죠. 예산 등에 연 150억 원씩 10년간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고 수립하고 우리가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논산은 국방의 메카입니다. 국방 수도이죠. 그래서 국방 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나가서 육군 사격을 유치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서천의 경우에는 브라운필드 장항제련소 부지를 오염 디토리로 정화하고 여기에 국립생태공원을 우리가 마련되는 것이 충남도의 목표입니다. 또 공주에는 동현 성산지구에 한 7,80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서 공주시의 경제 활성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충청남도는 각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의 사업을 발견해서 북부권과 남부권, 내륙권과 서해권이 균형 발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의 숙제이자 대한민국 숙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면 30년 안에 대한민국 106개의 시군구 중에 106개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기하는 것은 충남의 핵심 정책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태웅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국가도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그런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또 우리 충남도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북부권과 서남부권, 또 동남권, 이 불균형이 지금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충남 부지사를 2006년도, 7년도에 할 때 이런 문제를 인식해서 당시에 이완구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 서남부권의 시군에게 그 ABC로 나눠서 60억, 70억, 80억씩 특별례계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를 가졌는데 지금까지도 뭐 그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깊고 또 뭔가 먼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비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북권과 이 서남북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균형이 왔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일단 서북권은 수도권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수도권 팽창에 의해서 기업들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또 서남북권은 그렇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충남을 5개 권역으로 해서 권역의 그 특장이 있고 특성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살리겠다. 그래서 논산금산계령 같은 경우는 국방 클러스터화, 그러니까 육사를 이전하고 국방부 이전하고 그리고 서해안은 해양 관광 벨트화를 하겠다. 이러한 그 특성화 형태로 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충남 지역이 소형 모듈 원전 입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석탄 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에 이런 논란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대응 방안이 있는지 또 이외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약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SMR 그 소형 모듈 이 원전 당진 얘기는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그 원전 학자가 그것도 뭐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은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의 충남도당에서 이 문제를 기자회견하고 흑색선전하고 선전선동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론되는 거지. 지금 우리 인수위에서도 지금 그런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충남이 이제 그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59개 중에서 29기가 있으니까 거의 50%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석탄의 이산화탄소 감축하는 건 맞고 또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옆에 계신 양승조 도지사의 저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14개 기를 지금 줄인다는 그런 계획이 갖고 있는데 저건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줄이려면은 지금 지방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거의 근로자들의 줄어드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14개를 줄이면 그 14개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석탄과 아모니아 수소와의 그런 혼소로 간다든가 아니면 LNG로 간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완전히 상용화가 되면은 수소 발전소로 간다든가 하는 대체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네. 제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 캠프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 분과자로 역한 주한규 교수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핵 발전소를 충남 당지 등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지으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 양승조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당진 설치를 단연코 반대합니다. 시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소형 모듈 원자로는 현재 연구 단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35년에 가서야 겨우 상용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태우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는 59개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이 중에 무려 29개가 충청남도에서 가동 중입니다.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면 충남도는 지난 40년 넘게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초미세먼지 배출량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 초갑
송전 철탑 등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증되지도 않은 또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은 충남 도민들에게 화력발전소 대신 이게 소형 모듈 원전에 설치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 망발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는 210만 충남 도민과 함께 결단코 이를 저지하고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화력발전소 폐쇄 문제는 세계의 흐름입니다. 탄소 중립을 이미 표방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충청남도에 화력발전소가 2032년까지 추가로 12기, 전에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에 2호기 함께 14기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태양광발전소, 해상풍력발전소, 수소발전소 건립해서 에너지 전환을 기하고 이런 가운데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이 감축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충남은 국토 중간에 위치하면서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타 시도와의 이동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충청 내륙철도 건설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외 지역 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에 서산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충청남도에만 공항이 없습니다. 공항 건립은 충청남도 수건사업이었습니다. 1997년 또는 1998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공군기지를 활용해서 충남 서산공항을 마련하라 이런 그 말씀이 있었지만 20년간 우리가 건립되어 왔습니다. 22년에 충남 서산공항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충남 서산공항을 건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해선을 서울로 직결하겠습니다. 서해선은 홍성에서 화성까지 가는 철로인데 이 한 4조 원 정도 투입합니다. 정부 발표가 화성에서 환승을 해서 서울까지 가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충남 도민과 함께 서해선이 서울로 직결가는 계획을 준비하고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서해선 직결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서산에서 시작해서 천안과 청주, 기산을 거쳐 경북의 울진까지 가는데 이런 동서 횡단철도야말로 우리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일대 철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수원까지 진행되어 온 우리가 GTX-C 노선을 천안, 아산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타필드 등 대형 복합문화 쇼핑을 유치해서 커다란 지역 발전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령에서 대전, 보은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내포 태안 연결철도를 건설하는 등 영내에서 우리의 활발한 교통 SOC를 구축해서 이런 그 교통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행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실천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기업이 유치가 되고 또 관광객도 늘고 또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 저도 지금 양승조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도 다 공약에 지금 집어넣는데요. 문제는 지금 쭉 보니까 이 충청 내륙철도, 중부권 동선 횡단철도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 전에 공약이었고 또 우리 양승조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공약을 재탕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래도 조금 진척이라도 됐어야 되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말보다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 도지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우리 도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바닷길 정도로는 이제 보령 신항을 건설해서 외국인의 관광객들 그다음에 이쪽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수출하고 하는 그런 전진기지로 만들고 또 양승도지사가 말씀하시는 그런 이 서산의 민항건설, 이 민항건설도 이 본인의 결과라고 하지만은 이건 그 지역 출신인
성일종 의원이 노력에 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했다 지적을 내세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철도나 아니면은 지금 동서고속도로나 이런 도로 철도, 그리고 또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내려오는 GTX-C가 수원까지 오는 이런 부분을 아산까지 끌어들이고, 그래서 또 국도가 아직까지 확포장이 안 된 이런 부분들까지 총망라해서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확실하게 뭔가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복지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복지 철학과 충남 지역에 부합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승조 후보님께서 이 국회에 계실 때도 보건복지위에 오래 계셨고 또 위원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충남을 복지 수도로 만들겠다 선언을 하시고 복지 정책을 많이 이렇게 펼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예산도 한 4조 가까이를 썼던데, 문제는 저는 이 쭉 그리고 지금 치적이나 아니면 성과에 대해서도 서두에서 복지 부분을 얘기하던데, 저는 큰 틀 속에서 방향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복지라는 이 부분은 모든 부분을 다 이 보편적 복지 형태로 나아가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어느 부분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겠지만은 또 어느 부분은 선택적 복지를 해야지, 아주 여유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뭐 나이가 됐든 뭐 해서 이 보편적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나이로 잘라서 간다면은 이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예산 낭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저는 도시사가 되면은 그 양성조 우리 후보님이 4년 동안 했던 이 복지 정책을 개성할 것은 개성하고, 또 이 선택적 복지로 방향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은 좀 바꾸면서 복지 정책을 강화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큰 틀 속에서는 우리 양승조 지금 현 도지사님의 그런 이 정책에 저도 동의한다고 그랬지만은, 문제는 이 복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저출산 대책 문제라든가 양극화 해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의 아젠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도정에 있어서는 국가의 아젠다를 실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좀 부족한 부분이나 좀 개선할 부분, 보완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 국가의 아젠다를 도정의 아젠다로 네. 이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 답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생각하는 복지 철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다. 또 220만 충남 도민은 누구나 인간이면 최소한 인간다운 존엄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따뜻한 배려와 연대, 상생, 공동체의 정신이 발현되는 것이 복지 철학의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충남 지역에 부합하는 복지 정책을 발굴하여 여러 가지를 실현시켰습니다. 예컨대 장애인 콜택시를 광역화했고 장애인 힐링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전장애인 교통 및 무료 등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를 하고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흠 후보님 말씀대로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 무료라는 게 잘못된 정책인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아동의 권리로서 이루어지는 거지 행복키움수당, 충남형 아가수당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충청남도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타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반 청소년에 대한 어떤 버스 무료화가 이게 선별적으로 할 정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김태흠 후보께서는 이게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지 생각하는지 정말 묻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항건설에 대해서 우리 성일종이 다 하셨다는 것은 정말 그 잘못된 인식이다 생각하고, 제가 충남 서산공원 건설에서 청와대 어떤 비서실장이라든가 경제장 얼마나 많이 방문했고, 우리 국토부라든가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서 그 문제를 건의드렸고 상의한 이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로지 성일종 의원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인식이 결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충남의 복지 예산이 대한민국 전체 시도별 예산의 평균보다 못 미칩니다. 충남의 복지 예산은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복지도 충남을 표방하겠다. 네.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들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모교 언론인 클럽과 CNB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도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어진 9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다른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신공격이나 일방적으로 본인의 주장만을 피력할 경우 제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도록 질문은 가능한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이 30초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의 발언 내용뿐 아니라 토론 매너도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태웅 후보께 먼저 9분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 양성주 후보님께서 혁신도시 지정된 이런 부분들도 이 성과라고 그것도 이제 본인의 성과라고 얘기하는데 예. 저는 이 도지사가 본인의 성과라고 내세우려면은 사실은 이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해서 이뤄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오로지 이 도지사의 뭐 지적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혁신도시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지역 출신인 홍문표 의원이 그 대피 발의를 하고 저도 그 안에 공동 발의에 참여를 했는데 그 물론 여야 의원들이 함께 다 같이 했죠. 이래서 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이 된 거거든요. 예. 물론 뭐 도지사께서도 그 지역분들한테 서명도 받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건 그 국회의원들이 더 주도적으로 노력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도지사의 그 성과 치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로지 본인만이 그 성과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좀 인식하시는 모르겠지만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거는 제가 사실 그 국회의원 있을 때 2018년 1월경에 이미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도 우리가 혁신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발표했고 아마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노력하신 걸 인정하지만 그 법안 발의가 아마 2018년 8월 정도가 아닌가. 잠깐만 본인의 2018년도에 법안을 낸 것은 이미 2020년까지 되지 않아요. 폐기가 됐잖아요. 폐기가 됐잖아요. 아닙니다. 그 잘못 적으신 거예요. 폐기가 됐죠.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회기가 끝나면은 폐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2018년 1월 냈는데 무슨 폐기가 돼요? 아니 2016년에 당선되고 2018년에 했는데. 근데 2020년이 지나면 아닙니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니까 당연하죠. 이미 자동으로 폐기가 됐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그 폐기된 부분을 뭐 아닙니다. 얘기하면 적절치 않죠. 18년도 1월달에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냈고 아마 이제 그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18년도 8월경에 법안 대표를 냈습니다. 20년에 그런데 그게 이제는 다음 국회에서 균형발전 특별회의구역도로 저기가 된 건데 우리 의원님 이게 통과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20년도요. 2020년이죠. 10월에요. 예. 2020년이죠. 예. 2020년 10월이 10월이 아니고요. 그거는 혁신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 잘못 아신 예. 거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혁신도시 지정이 된 게 2020년 11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미 혁신도시법이 통과된 겁니다. 균형발전 특별회의구역법이. 아니 예. 2020년도에 네. 4월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총선이 지금 21대 두라서 예.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의원님 낸 지금 한번 그 부분은 법통과는 적절치 않은 거죠. 아닙니다. 법통과라면 보시고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20대 제가 엊그제까지 제가 엊그제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그러니까 있었지 지정은 않습니까? 20년 우리가 11월에 지정됐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문제 그 가지고 문제를 올해 갖고요. 뭐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이거 좋겠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려 한마디 안 저도 이 답변을 기회를 줘야죠, 의원님. 무슨 말씀이에요?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그 당시 저희가
18년도 1월에 법률 개정을 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님하고 충남 그러니까 1번 제 얘기는 뭐냐면 18년도에 개정을 낸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내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20대가 끝나고 21대가 들어서면서 폐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의원님도 지금 연속해서 국회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에는 법안을 이어가는 법안이 많고 그건 다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어가더라도. 그때는요 우리가 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노력을 전에 법안을 내고 우리 도지사로서 국회에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노력은 좀 했죠. 그런데 그걸 쪼맹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당 의원님과 야당 의원님들 저도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저도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왜 혼자 치적으로 생각하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의원님 국회의원도 함께 했고요. 이게 절대 그리고 혼자 치적이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준 성과지만 그래도 그 앞에 우리가 선봉해서서 이건 법안을 개정하는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물론 법안은 국회의원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다른 주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제가 천안에 엊그제 그 천안 역사를 그 대통령 당선인이 와서 갔는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그 천안이 이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 70만의 도시의 천안역이 20년 동안 가건물을 갖고 여기까지 썼는지 이거 보면서 천안에서 사선을 하시고 또 도지사를 하면서 저는 저희 지역에 그 보령서천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좀 낯이 뜨거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던데 그렇게 지금 뭐 도지사로서 지적을 얘기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참 이건 무기력한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임시 역사가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년 정도 가는 거는 우리 후보님 잘 아시라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2002년, 2007년 때는 노무현 정부였지만 2007년도 12년까지는 또 이명박 대통령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박근혜 정부였었어요. 또 그 당시에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국회의원 시절 있으셨죠. 그래서 임시 역사지만 어떤 경고성이라든가 어떤 안전성이 좀 문제가 없어 이게 오래된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일정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게 자꾸 지연될 뿐만 아니라 더 추가되는데 일단 천안 역사에 20년이 임시 역사를 했다는 것에서는 실제로 저도 큰 책임을 느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렇게 나갈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저도 끌어들여서 저도 국회의원이었잖냐 이렇게 해서 이걸 그 책임을 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천안 출신의 국회의원 책임을 분산하는 4번이나 게 했잖아요. 아니고 우리 이런 책임이 우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임시 역사를 사용했는데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그랬지만 내국생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었고요. 그 당시 저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국회의원님들, 천안시장님도 꾸준히 함께 해온 겁니다. 또 그 결과 늦었지만 하여튼 예산 일정 부분 예산이 확보되었고 또 20년 정도가 임시 역사가 방치됐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서 아주 자유롭지 못하다. 좀 더 조속하게 임시 역사를 에서 완전 역사를 만들어야 돼서는 책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책임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천안에 많은 분이 있지만 정부의 의견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해서 지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의회 폭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검수완박은 이 개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 지키기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사 출신의 우리 양승조 후보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이미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대하는 측도 있고 그 문제에 찬성하는 측에서 이미 통과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경찰은 수사할 수 없나요? 경찰은 충분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신임 박홍근 원내대표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일성으로 얘기한 게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만약 억지가 지키겠다는 것이 법적으로 지키겠다는 것인지 정치적으로 지키겠다는 것이 수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최소한 어떤 부정과 부패가 있고 비리가 있다면 그거는 경찰이든 만약 경찰 충분히 수사할 수 있고 충분히 그 단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럼 경찰의 수사력 우리가 근무적으로 부장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네, 한마디로 김태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양승조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9분간 토론 진행해 주시죠. 예, 우리 사실 이 토론에 있어서 좀 쟁점을 갖고는 정치적 쟁점을 떠나서 우리가 좀 도정의 정책으로 좀 토론하고 있는데 우리 김태흠 의원님이 답변과 질문 시간에 또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이 공격을 많이 하셔서 저도 뭐 몇 가지 공격이라기보다는 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예, 후보님. 김태흠 후보는 과거에 윤석열 당선인을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 검사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10월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태흠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하면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파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 검사가 검찰 사무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검찰권 남용의 전례 없는 대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검사라고 비판을 하고 물론 원내 대변인을 하셨죠. 비판하더니 지금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 김태흠 후보의 공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 검사라고 비판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그런 비판이 적절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도 좀 열받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저는 뭐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 이후에 또 검찰총장을 마치고 지금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이건 국민들이 뽑은 거거든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다면은 지금 시각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제가 평가하고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 틀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론 사람이 그 가지고 당시에는- 있는 직책이나 아니면 예. 위치에 따라서 그 주어진 당시에 위치에 하여튼 따라서 윤석열 검사는 대통령 당선인님은 이미 그 두 분이 윤석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당선이지만 그 당시는 검사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비판하고 그 당시 뭐 어떤 온당한 비판 또 정말 정확한 비판일 수 있지만 이렇게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 검사라고 판단했던 분이 이제 이런 정치적 상황이 변화에 따라서 그분이 정치 철학에 함께하고 그분이 공약이 또 본인이 공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건 네.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네.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이나 비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예, 번째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윤석열 이 대통령 당선이 과거에 최고의 검찰이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고 네. 또 그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도 모든 의원들이 최고의 검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총장 되고 난 다음에 추미애를 비롯해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예, 그렇게 비판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비판이 잘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왜냐? 그 자리에서 똑같이 검찰이라는 예.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저는 그 의원님, 의원님 틀리죠. 후보님, 우리가 소위 말해 내눈 안 벌고 상황 변화에 그렇게 그때그때 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그 당선인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검사다, 최고의 적이다. 검사로서 그런 평가를 했지만 그 당시 비판했던 거와 그 뒤에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는 그 야당부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황이 변화될 때서 본질적인 면이 바뀌어서는 저는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태흠 후보께서는 도지사 출마 의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온당치 못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 탄핵까지 갈 산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그 당시 반대한 의원 몇 분 빼고는 대부분 의원이 찬성해서 탄핵이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께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은 검사이셨습니다. 그렇다고 또 윤석열 당선인 수사가 온당치 못하고 억울함을 안겨준 수사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이 탄핵을 국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그 동의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을 했지만은 저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탄핵까지 갈 정도야 저는 지금 적절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은 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지금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결정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인다. 하지만은 제 마음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 쭉 오면서 이 마녀사냥 비수석의 이 감성적으로 흐른 부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그때 생각할 때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권이 네. 5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문재인 정권은 국정농단이라는 부분이 더 심하게 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국민 느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네. 좀 일관되게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래도 그 당시 국회에서 여야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만장일치가 만장일치는 아니죠. 네. 가깝게 의결이 된 겁니다. 일단 그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 당시 온당치 못하고 억울함을 안겨준 수사했다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탄핵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럼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구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구형을 지금 잘했다 판단하는 것보다도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음에 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를 거론하고 싶지 않고 다만 그런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 당시의 그 상황이 마녀 사냥 비수석으로 감성적으로 흐른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법에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거기에 국회 탄핵 의결이라든가 그 당시 결국 이제 대통령께서 물러나신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하고 또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을 구형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되셨고 지금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여겼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 혼자 구형한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왜 자꾸 일단 주임 검사께서 이제 책임을 지고 구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기본적으로 온당치 못하고 오랜쯤 정치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자꾸 질의를 하신다면은 저는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도 지난 2018년도 도지사 나갈 때는 대통령과 지사가 같은 당이어야 한다. 그리고 힘 있는 도지사 양승주를 해달라. 그 대통령 원팀이 되겠다. 그 또 엊그제는 또 프레스센터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건 대통령 선거가 뽑는 게 아니라 도지사 뽑는 거다. 이거 말을 바꾸는 거 똑같죠. 지금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당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우리 후보님도 그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시간상 우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도 확보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우리 그 후보님께서는 지난 3년간 원내대표 선거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이 주지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한 3번 정도 도전하셨나요? 그래서 작년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2등까지 차지하셨고 최근까지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하루 아침에 도시락을 선의했다는 것은 일반 그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의 의지도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중앙당 또는 중앙당 밖에 있는 힘에 의해서 갑자기 원내대표 선거를 불출마하고 도지사로 출마하게 된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결정은 지가 하는 거고요. 당에서 강하게 요청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청권 출신의 네. 9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질문을 너무 오래 하신 것, 또 유권자들이 평가를 하시겠죠.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목요 언론인 클럽과 CNB 초청 시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 발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대규모 전략 사업과 지역은 물론 국가 발전을 선도할 핵심 사업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미처 전하지 못한 말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충청남도 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께서는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반드시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 원래는 2분 드리기로 했었는데 협조를 잘해 주셔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씩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예, 양승조 후보.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토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도지사 선거는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정당 투표도 아닙니다. 우리 충남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도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일 잘하는 도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양승조는 지난 4년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4년을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 누가 더 일 잘하는 도지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 양승조 지난 4년간 우리 충남 도민과 함께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부 합동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IQ 충남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기업화기준 충남을 해요. 또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흘린 우리 피땀 그 성과를 토대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겠습니다. 민선 측의 앞둔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의 신성장 농력 창출에 주력하여 도민이 더 행복한 미래 100년을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천안하산 KT 역세권 RMD 집적조구를 완성하겠습니다. 홍성에서 화성까지 하는 서해선을 서울로 직결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으로 충남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충남의 하늘길 충남 서산공원을 건설하겠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하여 충남의 소득 여기 유출을 막고 우리가 금융 양극화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보령시에는 보령화력발전소 1호 기후기 폐쇄에 따른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자동차 튜닝 산업 등 대체 산업 유치에 힘을 쓰겠습니다. 또 서천은 장항제련소, 오영투 정화딘 토지에 브라운필드, 국립생태공원을 마련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동산 송현 쪽에 7,800세대의 아파트를 개발해서 공주의 수입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논산에는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국방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통해서 논산이야말로 국방 수도, 국방의 메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에는 하대실 지구문화를 잘 개발시키고 역시 계룡 세계 엑소 군문화 세계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산에는 인상 종주지 관광개발을 서둘러 하겠습니다. 또 더 행복한 주택을 건설해서 금산 구민이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태웅 후보가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똑같이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김태웅입니다. 우리 충남은 우수한 입지 조건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 차려진 밥상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도권 규제의 낙수 효과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 상대 후보가 저에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후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총리실 행정관, 충남부지사, 3선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3선 국회를 하면은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지난 12년 민주당 도정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당 도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충남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지만은 부도 공약만 남발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충남을 바꿀 원대하고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무색무취한 충남을 비교 불가 충남으로 만들겠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은 우리 충남 도민인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저 김태흠은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원팀이 되어 충남 발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저 김태흠은 신의를 지키는 정치인입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의의를 쫓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약속은 곧 김태흠의 약속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충남 발전에 대한 공약을 실천하는 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힘센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 김태흠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토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두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1952년 4월 최초의 의회 의원 선거와 이후 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됐고 그 후 30여 년간 중단됐습니다. 1991년 3월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다시 시작됐고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았습니다.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성숙한 지방자치를 일컫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에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모교 언론인 클럽과 CNB 초청 시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세종시장 후보자들의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